반도체 부진으로 이번 달 제조업 체감 경기가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중국의 침체가 계속될 경우 하반기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과열됐다는 이례적인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나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저감 움직임 속에 식물성 기름으로 만드는 바이오 항공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 바이오 항공유를 활용한 첫 시험 비행이 시작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례적일 정도로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압도적으로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대를 만족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좋은 실적을 내야 하는가,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찬휘 기자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올라간 가운데 월가 분석가들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작년 대비 65%, 주당 순이익은 305% 증가할 것이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는 게임 반도체 수요 감소에도 AI 반도체에 대한 강한 수요에 힘입어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과 3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향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담당 애널리스트 51명 중 15명이 강력 매수, 29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평균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15% 높은 524달러입니다. 주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한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투자액은 연초 이후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의 규모가 훨씬 많았던 작년 이맘때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입니다. 국내 서학개미들도 이달 들어 엔비디아를 544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엔비디아의 낙관론이 과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가 3배 넘게 오른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PER은 56배 수준, 동종업종인 AMD의 35배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전체 반도체 업계의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11%에 달하는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과연 반도체주 반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주제, 증시도 탈중국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우리 증시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준 세계 주요국 증시의 반년 등락폭을 살펴보면 홍콩 항생지수가 가장 많이 빠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 본토의 굵직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항생지수는 최근 6개월 1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4%, S&P 10%, 니케이 18% 상승한 것은 대조적이죠. 원인은 2018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이후 메이드 인 차이나의 아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과 중국 주식 시장이 디커플링, 즉 따로 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스피와 상해주가 지수의 상관계수가 줄어드는 사이 미국 S&P와는 닮아가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2016년 한학령 당시 뼈아픈 기억을 겪은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나면서 중국 의존도를 꾸준히 낮췄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중국 법인 매출 비중은 6년간 3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양자역학을 아세요입니다. 초전도체, 백신에 이어 이번엔 양자역학입니다. 오늘 시장을 휩쓴 테마인데요. 계속된 전문 용어 등장에 물리를 모르면 투자를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양자의 사전적 정의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인데요. 한자 헤알릴 양을 씁니다. 물질이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가령 0이나 1 각각이 아닌 이것들이 중첩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논리죠. 암호를 만들고 푸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을 쓰는 기술을 양자암호라고 합니다. 오늘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터뷴, 인듐, 산화물인데요. 오늘 코스닥에서만 11개의 상한가 종목이 있었는데 8개가 양자암호 및 양자기술 관련 기업들입니다. 우리로, KCS, 텔레필드 등이 해당되고요. 대형주 가운데에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KT 등 통신기업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현 회장이 물러나야입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사내이사 해임을 주장하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회사 답변에 따라 주주들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추가 주주 행동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KCG 자산운용은 현 회장이 너무 많은 연봉을 받고 그룹 안에서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에 보낸 공개주주 서한에 담긴 내용인데요.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 회장은 지난해 3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는데 직원 평균의 30배가 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겸직도 문제시되고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 외에도 현대아산과 현대무벡스 등 여러 계열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동주의 펀드 KCGI는 지난달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한 바 있죠. 지난 15일 새 이름을 내건 뒤 첫 주주 활동인 만큼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장 초반 7% 넘게 상승했던 주가는 최종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주들은 시가총액 3조는 넘어야 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저평가에 있다며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 식물성 기름으로 만드는 일명 바이오 항공유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당장 2년 후부터 연료의 일부를 바이오 항공유로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 바이오 항공유를 쓰는 첫 시험 비행이 시작됩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연료가 주입된 항공기가 활주로를 내달리다 날아오릅니다. 지난해 프랑스 토탈 에너지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의 바이오 항공유 시험 비행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 바이오 항공유를 활용한 첫 시험 비행을 보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국내 5개 정유사, 대한항공, HMM 등이 대거 참여한 프로젝트입니다. 대한항공 미주 노선 화물기에 첫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최종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GS 칼텍스가 해외에서 바이오 항공유 원료를 들여와 배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 항공유는 폐식용유와 식물성 기름 등을 화석연료와 섞어 만듭니다. 일반 항공유와 같은 성능을 내고 기존 엔진에 그대로 써도 됩니다. 탄소 배출은 80% 이상 줄어듭니다. 미국은 올해부터 이런 바이오 항공유에 1갤런당 최대 1.75달러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EU는 2년 뒤 유럽에서 뜨는 비행기에 2%의 바이오 항공유를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관련 시장 규모는 오는 2050년 우리 돈 530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환경규제 강화로 앞날이 불투명해진 정유사 입장에선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HD 현대오일뱅크와 GS 칼텍스 등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모두 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할 수 없는 사업이어서 정부도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조공법으로 인해 일반 항공유보다 4배 비싼 가격도 문제입니다.
산자부는 이번 실증은 바이오 항공유 사업 허가를 위한 차원이라며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여부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독감 백신 시장을 떠났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여름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박승원 기자가 독감 백신이 생산되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공장. 독감 백신의 막바지 포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루 15만 명분, 총 500만 명분의 백신이 다음 달부터 국내 병의원에 공급됩니다. 500만 도스 목표로 저희가 생산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수율들이 다행히 좋아서 500만 도스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엔데믹에 맞춰 3년 만에 독감 백신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주력 제품은 사카 스카이셀플로. 한 번 접종으로 4가지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국내 유일한 세포 배양 방식입니다. 기존 계란을 사용한 백신과 달리 계란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고 생산 기간 역시 짧아 대유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배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도 낮아 더 높은 예방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런 강점으로 지난 2016년 출시 이후 4년 만에 국내 독감 백신 시장 1위에 올랐지만 코로나 백신 생산을 위해 그동안 생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장 복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독감 백신의 선택권을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역 확대를 통해서 우리 백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백신 시장 공략도 강화합니다. 최근 68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몽골 등 10개국에서 허가를 받은 가운데 추가로 10여 개 국가와도 허가를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을 했지만 이례적으로 한여름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독감 백신 시장 강자 탈환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쓰이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50년 만기 주담대를 권장했던 금융당국이 이 돌연 태세 전환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게 혼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은행들 가운데 벌써 판매를 중단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촉발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최근에 내놓은 50년짜리 주담대가 DSR 규제를 좀 우회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과잉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넉 달간 가계대출 규모 지속적으로 늘었고요. 7월 달 한 달만 보더 7월 달 증가폭의 경우에는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찾던 당국이 은행의 장기 대출이 바로 그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지난 16일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이 당국이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 50년 만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맞습니다. 대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저리에 오랫동안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 대출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받아야 한다라는 심리가 작동한 것 같은데요. 네. 5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이후에 이달까지 총 2조 4,900억 원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15% 정도인 3,742억 원이 17일부터 그러니까 당국이 장기 대출 규제하겠다라고 발표된 이후부터 21일까지 3영업일간 이루어진 대출 규모입니다. 규제 전에 좀 미리 대출을 받아서 받아두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단기간에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계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게 방향을 바꾼 건데 이 금융당국이 좀 은행 탓을 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사실 이 장기 대출 상품이 이제 상환하는 사람들의 좀 부담을 줄여주자는 이 금융정책 방향에 따라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은행들 작년에 4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서 장기 대출을 출시를 했습니다. 은행별로 현재까지 40년 만기 주담대 상태를 보면 은행별로 현재까지 2조 원에서 많게는 15조 원까지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이후에 지난해 6월 달에는 정부가 상환 기한을 더 늘린 50년 만기 이 보금자리론을 출시한 바가 있고요. 또 올해 1월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역시 50년 만기짜리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든가 취약계층 부담 줄인다는 취지로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 대출 상품을 만든 셈입니다. 네, 금융당국의 이 태세 전환이 다소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장기 모기지 상품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해외 각국에서도 이 주택 가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또 이 기대 수명이라든가 뭐 은퇴 연령 시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모기지 대출 상환 기간을 상당히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최장 50년까지 만기가 연장되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만기가 상당히 긴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40년이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50년, 그리고 핀란드는 60년, 그리고 마지막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5년의 대출 만기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장기간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나이 차별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론에 따라서 또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우리 군의 표준 군용차를 만드는 유일한 기업 기아가 이제 해외 군용차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영기업과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데 이어 다음 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전시회에도 참여합니다. 이 수소를 동력으로 쓰는 미래 경전술 차량을 유럽 최초로 공개합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 폴란드에서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K방산의 큰 손으로 떠오른 폴란드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이 대거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국내 유일의 군용차 전문 기업인 기아도 폴란드행에 나섭니다. 주력 상품은 수소 군용차로 확인됐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수소 동력 경전술 차량과 함께 두세 개 차종을 전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소 경전술 차량은 유럽에서 처음 선보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아의 수소 경전술 차량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 국제방산전에서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차량인 만큼 저소음으로 기동할 수 있어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경쟁력 평가를 했을 때 선진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거로 나왔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고. 기아는 지난 1997년 군용 차량 생산 이래 지난해까지 군에 10만 대 넘는 차량을 납품한 국내 유일 군용차 전문 업체입니다. 국내 군용차 시장의 독보적 강자가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 겁니다. 기술력과 시장성은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기아는 최근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와 4천억 원 규모의 소형 전술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유럽 군용차 시장 진출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동남아 일부 수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형 전술 차량도 유럽 동유럽 권역에 이제 수출을 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이제 전차 장갑차 이런 게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기아의 세계 시장 공략은 무기체계에 국한됐던 K방산 수출 품목이 군용차 등으로 확대되는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국내 1위 건설사 삼성물산이 아파트의 화장실과 방 개수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주거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무기로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기둥을 아파트 밖으로 배치하고 내부 공간은 완전히 비워둡니다. 빈 공간에는 거주자가 원하는 대로 사전에 제작한 모듈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의 집이라도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실과 방 개수 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물산은 개인 맞춤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주거 모델인 넥스트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아파트에는 고정된 형태의 구조물이 있어 공간 구성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는 넥스트 라멘 구조는 층간소음을 10데시벨 이상 저감할 수 있습니다. 집 안을 레고처럼 꾸밀 수 있게 모듈을 미리 만들어 조립하는 형식이라 시공 기간은 줄지만 비용은 기존 벽식 구조 대비 5% 정도 더 들어갑니다. 삼성물산은 넥스트홈을 내세워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방침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은 물량들이 일시에 나오게 되고 많은 랜드마크 물량들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 삼성물산은 차세대 사물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인 홈닉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공용시설까지 제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앱 하나만 깔면 입주자 투표부터 관리비 정산, 커뮤니티 시설 예약, 작품 구매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내 공간을 자유롭게 연결하여 본인의 삶에 주도적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단지 외부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삶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삼성물산은 홈닉 서비스를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켜 레미안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해 5년 안에 연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한 해 진료비만 3천억 원이 넘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해도 특정 나이대부터는 누구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꽉 차 있어야 할 공간에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 환자의 뼈입니다. 국내 골다공증 환자 수는 114만 명, 5년 사이 24.6% 증가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기준 골다공증으로 지출된 진료비만 3,300억 원 수준. 사회 경제적 비용을 봐도 신경 써야 할 질환이 됐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큰 증상이나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골절 위험을 키우는 게 문제입니다. 똑같이 넘어져도 골다공증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 뼈가 잘 부러지는 겁니다. 손목골절, 척추골절, 고관절 골절 등이 가장 많이 생기는 호발 부위인데 고관절 골절은 골절이 됐을 때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15% 이상의 환자가 1년 이내에 돌아가십니다. 사망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고관절 골절이 되면 장기간 누워 치료를 받는데 이때 전신 근육 위축 외에도 요로감염, 폐색전증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골다공증이지만 누구나 생길 수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골밀도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해 50대부터는 급격히 노화합니다. 뼈도 늙는 겁니다. 최근에는 골밀도 검사 등으로 위험도를 분류해 골다공증 치료도 맞춤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골절의 초고위험군이라는 군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한 번 골절이 됐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골절이 된 다음에 후속 골절, 2차적 골절이 나타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5배가 높은 거예요. 강력한 골 형성 촉진제, 과거에 쓰던 골 흡수 억제제가 아니라 뼈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약제를 먼저 사용해서 골밀도를 급격하게 올려주고 그거를 유지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자.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난 가이드라인의 변화예요. 치료와 함께 적절한 영양 섭취, 운동은 필수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1, 2년 사이 키가 급격히 줄었거나 최근 폐경에 온 여성이라면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골다공증일 수 있어 검사해 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항상
면접 제공 기반도 확대하고 AI 분석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채용 상담도 제공하는 등 정보의 수집, 면접, 채용까지의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실제 면접 연습도 할 수 있고 면접에 통과했을 때 서류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에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스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서 은행원으로서 돈 세기도 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재미와 유익함 둘 다 잡을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